기후 복지와 관련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의 그 사후 복구 측면에서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예방을 하려고 하면은 더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면은 그 기후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기후 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7억 8천, 그리고 플랫폼 운영 관련해서 1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플랫폼의 활용도에 대한 좀 정확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어떤 연구소, 어떤 기업 또는 어떤 도민 거버넌스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가 모니터링이 되어 있지만, 플랫폼을 어떻게 더 도민들께 그 실질적인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정책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을 그냥 학술적으로 또는 데이터 기반의 그냥 데이터를 만드는 거 구축을 넘어서 가지고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 방안들, 요거에 대해서 그 기후국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아, 예. 이 플랫폼이 이제 말 그대로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걸 또 우리가 생산하지 않는 것도 담아낼 수가 있어서 어제 기상청하고도 수도권 기상청장하고도 사실은 미팅을 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기상청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 쓰시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후 플랫폼하고 연동이 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이 많이 쓰시는 거 있고 이거를 이 데이터가 확장될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확대될까 하는 거는 조금 일반 도민들이 체감하시는 거하고 이 데이터들이 정말 확장성 있는 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차원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그 확장성에 대한 내용이 예, 이번에 기후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이 7억 8천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적어도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 취약 지역, 그러니까 기후 예, 위기의 취약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취약 지역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주택시나 도시개발국, 또 이 취약 지역에 있는 하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예, 수자원국이 예. 저희 상임위 내외에 있으니까 이 음.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좀 전략을 수립해서 이 연계 담당 부서들과 좀 협력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산사태나 아니면 범람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이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 내부로 이용하는 거하고 외부로 하는 거에 약간 이슈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우리 동네가 위험하다라는 게 표출되는 게 음. 거꾸로 좀 문제 제기하시는 도민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섬세하게 갈라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기후 위기 상황에서 예, 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취약 지역을 그거를 그 공개하는 것을 머뭇거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를 하고 그와 걸맞는 대책이 있다고 하면 그 주민들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에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집값하고 되게 예민하셔가지고 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과학적인 데이터, 기후 예, 플랫폼이라든지 기후 우성을 통해 가지고 이 과학적인 데이터가 구축되면은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예방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구축하는 게 중요할 거고, 예, 사실 그 다음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지난 행감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을 제안드렸었는데요. 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방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는 이 경기도의 기후 대그, 그러니까 기후 기금 또 기후 펀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재정이 좀 확보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행감 때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기후 대응 기금은 아무래도 재정 기반으로 되다 보니까 그 목표는 4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26년도에서도 이 수입과 지출이 175억, 지출이 117억 정도 규모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이 그 기반을 만들고 민간에서의 민간 기업 ESG라든지 공공 그 도민들의 참여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뭐 가령 이 도민 그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기금을 또 만들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이 다음에 말씀드릴 기후 복지 예산을 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 기금의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가 처음 기후 기금 그 야심차게
계획을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한 1,200억 정도까지 매년 한 400억씩 해서 마련을 해야 그나마 이제 좀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계속 재정적인 여건이 그거를 채우기가 어려워서요. 사실 말씀하신 데 있어서 가장 좀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저희 여력만 있다면 유엔 산하기구에서는 GCF 같이 펀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막 수익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밀어줘서 활성화시키는 이런 걸 하면은 가장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여건상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좀 여건이 재정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충족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 펀드 형태의 것들이 가장 아이디어라고요. 사실은 가능만 하면 예산만 가능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의 한계라는 거는 저희 상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예, 재정 기반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투자형에 대한 예,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걸 또 저희 상임위랑도 좀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이제 마중물을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네. 가장 아이디어라기는 상업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아이디어란데 네. 그거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결국에 이 기금이 만들어지고 뭐 우리가 지난 또 행감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익 공유형 그러니까 공공의 부지에다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얻는 수익금 이 등등을 모아서 결과적으로는 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기후 복지 예산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국에서 기후 복지 관련된 예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보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그리고 취약 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기후 격차 해소, 복지 시설, 냉난방기 지원 이 정도 사업이거든요. 즉 취약 계층한테 조명을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 뭐 폭염 대응을 한 쉼터라든지 뭐 그 쉼터 정도 만들어주는 수준, 그리고 또 냉난방 시설을 이제 공급하는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예산도 사실은 크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사업이 10억이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도비는 앞에 두 개 사업은 아예 매칭도 안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역할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26년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가 또 녹여져 있겠지만 이 세 가지 사업 제가 바라본 기후복지 예산에서는 도비는 1억 5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연히 취약계층이 많이 있고 이제 많이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사실 그 기후격차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실태 조사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다행히 기후격차를 위한 조례도 지금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 왕창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정확한 그 상황 파악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예산 확보에도 충분한 근거로 잘 활용을 해서 그 취약계층 그 기후격차 해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실태 조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 실효성 평가가 저는 그 기후 플랫폼과 같은 이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음. 데이터를 확실히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탄탄히 확보를 해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네. 도시가스 관련해서는 앞에 다른 의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관련해 좀 질의를 예, 드리겠습니다. 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경기도 지속협의죠. 인건비를 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혹시 23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지금 그 기준으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속협에 관련돼서는 다른 저기 광역 지자체에서도 다 예산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 기준에 그거는 못 하고 대부분 그냥 물가 상승률을 일단 반영을 해서 좀 하는 데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식으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사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예.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21년도 기준이었고 이렇게 기준이 낮다 보니까 구급 직원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생활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지속협에서 어떤 공공을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이 지속협에서 일을 할 때 생활임금보다도 적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꿔보면은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 막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광역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른 광역들도 거의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지속협의 인건비도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그 기관들 그 기관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그 기준만큼은 공무원 기준으로 좀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타시도 사례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